그리고 12월 9일 날 성적표가 또 나왔고, 뭐 웃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또 자기가 한 게 크기 때문에 속상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와 있는 점수를 갖고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는가, 이제 그런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도 몇 번 보내드린 것처럼 각 점수대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학원에서는 22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28일까지 선생님들이 개별 상담을 다 하실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한 3번 정도 하시거든요. 되게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회를 하는 거를 오늘 이제 김세영 대표님 나와서 설명해 주실 텐데, 저희 학원이 거의 마지막이래요. 설명회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국 단위에서 수능 평가원에서 이제 성적표를 발표하고 나니까 빨리빨리 한 거죠. 근데 그 빨리빨리 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얼마 전에 발표가 나고 지금도 수시 발표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완결이 되고 25일, 26일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정시로 다 2월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시 인원이 정해져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설명회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늘 그렇게 해왔었고요. 오늘은 뭐 저가 이야기하거나 뭐 저희 담임선생님이나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건 없고 김세영 대표님이 한 1시간 20분 정도 잡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고 최대한 질문까지 좀 받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죠. 네. 보겠습니다. 네, 앞에 거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시 때도 뵙긴 했는데 종로학원에서 한 15년 지내다가 지난해 그만두고 그 사이에 좀 상상발전소라는 거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포나투스로 오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개략적인 거 살피셨고 아마도 한두 개 정도 뭐 온라인 배치표 같은 거를 활용을 했을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방점을 찍어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부분은 수능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 성적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구도가 어떤지 일단 개괄적으로 알고는 넘어가자라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을 하죠. 성적표 배부 후에 이제 아마도 가지고 계시는 종이 배치표를 가지고 매스컴에서 나온 숫자들,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나온 숫자들 가지고 가늠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혹은 오늘까지도 대략적인 가늠을 하시고 계실 거고 그걸 앞으로도 뭐 해야 되긴 할 텐데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어제부터 추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합격 기간이라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추합이 굉장히 길게 만들어지고 논술은 길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되려면 26일까지이다. 그래서 25일까지 발표를 한 다음에 26일 날 마지막 등록 기간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대학에서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최종 모집 인원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10명 모집 단위에서 2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대여섯 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2월 인원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에서 5% 정도 대학별 정원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이 대학별로 3일이에요. 근데 2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30, 31일 딱 3일만 보고 있는 대학이 연대, 그 다음에 서울대. 나머지 대학은 1월 2일까지예요. 상대적으로 뭐 결국은 연말 연시를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확인하실 것들이 요 사이사이에 지원 라인을 배치표, 종이 배치표 같은 걸로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대학별 점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대학별 점수에서 중요한 게 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리고 작년부터 더 중요해졌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생들, 요게 유불리가 사과탐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수학으로 어느 정도 유불리가 결정됐는데 얘가 거들지 않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를 짜게 줬냐 후하게 줬냐라는 표현, 문과에게 유리할까 혹은 문과에게 불리할까, 요게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고 큰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배치표가 움직이죠. 배치표가 움직여서 어제는 분명 이 대학이 되는 것처럼 혹은 점수가 남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늘 변했다? 그래서 그게 특정한 기관의 배치표이든 모의 지원의 흐름이든 변했다면 요것 때문이다. 일단 변표. 그래서 주말 전후로 변화가 생긴 거는 요 변환 표준 점수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요 기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요게 이루어지고 다음 주가 되면 모집 인원이 변해요. 모집 인원이 변하기 때문에 요 모집 인원에 따라서 보통의 기관에서 최초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잡는데 2명, 3명 늘어나게 되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해 보여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느냐, 여기 또 차이가 생기겠죠. 요 두 가지 때문에 점수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요 두 가지 때문에 학생들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근데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A 대학이 힘들다고 하니까 B 대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B 대학에 있었던 학생은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나도 힘들어지니까 또 C 대학을 볼까? 다 이런 흐름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감 일시 5시 마감이냐 10시 마감이냐 등이 따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그 경쟁률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마지막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놨고요. 만에 하나 정시 발표가 다 여기 마무리가 됩니다. 2월 중순에. 요때까지도 대학에서 인원을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1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는데 20일부터 28일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시는 일단은 3번 가나다군, 그 다음 이과 계열의 이스트 계열의 대학, 이건 군외 대학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위권에 해당하겠지만, 그 다음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무렇게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두시자라는 말씀이고요. 참고하시고 있는 자료들, 고려사항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서울대처럼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곳, 그리고 중하위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부 전형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수능 전형이니까 수능 성적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될 거고, 그래서 표준 점수 기반으로 반영하는지 100분위 기반인지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확인하실 텐데, 핵심은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라인이 잡혔다, 위아래 대학 학과 고려해가지고 봤을 때 요강을 반드시 한번 보세요. 작년 요강과 올해 요강에 편차가 있는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표준 점수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100분위는 국민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위아래 편차가 커요. 2등급 아니면 3등급 되니까. 그런데 표준 점수는 매우 좁죠. 타이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A학과는 가군에 있었는데 올해 나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경쟁대학은 어떻게 되지? 혹은 중앙대처럼 다군에 조금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나로 펼쳐버렸다. 그러면 작년 다군 결과하고 올해 가나 결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요강하고 올해 요강 사이에 어떤 게 변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비교해 주는 게 아마 온라인 같은 데서 확인해 보시면 그 정시 리허설이라고 이투스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어요.
아마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고, 없다면 책자는 일단 다 볼 건 아니겠지만 가장 잘 만든 곳은 역시 이제 서울교육청 산하에 있는데 몇 번 반복될 거예요. 서울 진로 진학 지원센터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세요. 서울 진로 진학 지원센터. 거기에서 정시 메뉴를 살피시고, 그 정시 메뉴에 보게 되면 올해 자료와 목록에 작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정확하게 자료명은 2023 대학별 분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올해는 1, 2, 3로 나눠놨는데 작년까지는 1, 2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과 올해 1, 2가 있어요. 서울권과 수도권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건대를 쓰겠다라고 하면 건대 요강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자료를 살피게 되면 건대와 비슷한 성적대의 라인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그러면 고대학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상세하게 살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대학별 요강 설명의 첫 번째 항목이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사항 위주로만 살펴시라. 그래서 요 요강을 상세하게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내 점수 넣으면 그냥 다 계산해 주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지나친 게 있는지를 요강을 비교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이 배치표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대학별 점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합산 점수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학 반영 점수를 가지고 위치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유불리를 판별할 때 유불리를 국어가 30% 반영되었고 20% 반영되어서 내가 어떻게 유리한지, 점수 계산이야 달라지겠지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니까 유불리 확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각 기관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고요. 마지막에 갈 때 뭐 1승 1무 1패를 할지 뭐 등등등의 전략을 세울 텐데, 특히 학교를 우선할 거냐. 그러니까 이과 대학으로는 요 정도 대학밖에 안 되는데 문과 대학으로 한 급간이라도 높일까, 뭐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좌우할 거고, 그 다음에 학과가 특히 부모님들이 이걸 살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년에 이 학과 추세하고 완전히 달라요. 학과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 유의하셔라. 차세대, 스마트. 이게 전적 학과가 뭐였는지를 보시면 이거 그냥 뻥튀기고 뭔가 좋아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학과가 중위권 대학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앞에다가 반도체 분야의 물리만 하겠다 해서 반도체 물리학과 이렇게 바꿔놓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 좋아, 알았어, 지원해야지. 그런데 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물리학 기반에 반도체의 뭐 광물리, 그 다음에 고체물리 이런 부분만 조금 더 강화해서 배운다 뿐이지 그냥 물리학과나 다름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스마트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차세대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현혹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긴 할 텐데 그 대학에서 어떤 걸 제공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셔라, 학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AI,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문과 계열의 상경대학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특히 문과 학생들은 문과 모집 단위의 AI 데이터 과학이다. 그러면 이과 애들이 거기로 넘어오기가 쉽겠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수는 아니겠죠. 3수 이상을 불사하겠느냐. 뭐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서 또 안내를 드릴 거고, 뭐 충원 합격이라든가 하다못해 요거 진학사 같은 거를 봤더니 내 등수가 추합의 끝자락이다. 앞뒤의 녀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근데 등수가 점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얘가 앞이고 내가 뒤지? 그건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 수학 우선이냐 국어 우선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도 혹시나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어디가에 있는 자료라든가 입학처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요강 정도.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공개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 내부에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1년이 지났으니 졸업한 지. 그래서 서울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확인하셔라라는 거고. 자, 여기에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좀 전에 확인했더니 메뉴가 3개가 떠요. 홈페이지 프로그램 3개가 뜨는데 그 중에 자료와 관련된 그냥 홈페이지로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상담 프로그램.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로그인 정보를 만드시고 성적을 입력하면 이걸 가지고 서울교육청 기반의 중등진학지원센터 뭐 있는데 어찌됐건 서울교육청 산하에서 이른바 온라인 배치표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완이네요. 아마도 이번 주말 전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점수를 입력해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개를 이용하고 있다면 요거를 추가하셔가지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메뉴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가 뭐냐면 1:1 상담이에요. 근데 일단 서울 학생들 대상으로 할 텐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 박람회는 이제 끝났긴 했지만 등등등이 있을 텐데 요즘은 대학 입학처에서 상담을 잘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교차 지원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작년 교차 지원 예상 비율이 요 정도였고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비교적 입학처에 상담을 의뢰했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 많았다라고 하는 친절한 대학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자문을 구해봤더니 상세하게 안내해 주더라. 이런 게 올해는 많더라고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전화를 못 받을 가능성, 통화 중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안 되면 마지막에 혹시라도 확인하고 싶다 입학처에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물론 찾아가도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교육기관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성, 종로, 메가, 이투스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공짜는 이투스 모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하셔서 모지, 우리말로 치시면 됩니다. 모지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로 이동하고 로그인 정보 만들고 성적표를 인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수능을 안 본 사람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반으로 거기서 확인하면 표본 수가 뭐 진학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데 일단 공짜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투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보완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군데 가지고 있는 그거,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 그리고 서울교육청, 모지, 요것만 이용하셔도 한 5개 기관의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뢰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텐데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신뢰도여야 되는데 미래 신뢰도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 내가 이걸 써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5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진학사와 그리고 고속성장 분석기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겠고 학원에도 아마 선생님들이 이걸 갖추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진학사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료는 작년에 정시 경험을 해봤다면 뭐 전공까지 확인하는데 이거는 뭐 전공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고 진학사 전공이 있으니까 원서 접수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그 전에 해야 될 거. 시간대별 경쟁률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충원 합격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충원 합격률은 기본 자료가 뭐 요런 데 있죠. 진학사라든가 혹은 요강 자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시간대별 경쟁률을 보게 되면 D-3, 2, 1 오전, 오후 뭐 10시, 2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서울교육청 자료에는 상위 대학만 제공을 하고 있고 중상위 대학부터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최종 경쟁률은 있으나. 근데 요 시간대별 경쟁률이 뭔 차이가 있는지 맨 마지막에 안내를 드릴 건데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투스 모지에는 시간대별 경쟁률까지 제공해 준다. 그래서 뭐 이투스 모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 시간대별 경쟁률이다.
마지막 원서 쓸 때 나 마지막 3일차에 4시, 5시 사이에 원서를 넣고 싶어.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 싶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됩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능 구도 뭐 삼수를 붙이기는 건 아니에요. 일단 구도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졸업생이 늘었다. 그 다음에 언매, 미적 늘었다. 그리고 사과탐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과, 줄고, 이과 늘었다. 그러니까 수능의 흐름이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 결국은 이과생이 늘었고, 그리고 수학, 미적 쪽으로 치우쳤고, 국어에서도 언매 쪽으로 치우침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치우침이라는 것은 상위권의 치우침이 주로 언매 쪽에 있다라는 거고, 개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개략적인 현황에 대한 거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앞서 봤던 표이고요.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개괄적으로 보시면 국어의 상위권이 이과 쪽에 좀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과 쪽에서도 최상위 그룹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 꽤 있었고, 그리고 이과는 당연히 미적 위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준 점수는 좀 이따가 과목별로 한번 보겠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일단은 표점이 내려갔고, 수학은 조금 내려갔으나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등급대별 인원 분포를 보시게 되면 국어 1등급은 이과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3등급 때부터 이제 문과 쪽이 더 많다. 수학 1, 2등급 혹은 3등급까지도 이과 쪽이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 이거를 서울교육청에서 전체 수험생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25% 정도.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건 이제 자료에는 수록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서.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냥 국미연과니까 이과생이 늘었다, 작년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과로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이 이과 성적을 가지고 문과 침공을 이른바 하던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과생이 좀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나머지 표는 그냥 숫자적으로 그렇다 정도. 개괄적으로 그래프의 유형을 한번 볼 건데요. 작년에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한 440점 근처가 되는데, 빨간 라인이 문과의 분포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점과 라인들이 이과의 분포예요. 대략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 요 370, 80 요 라인을 보시면, 아, 이과에 건대 전후의 대학을 쓸까 했을 때 문과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인원이 확 줄기 때문에 문과의 건대 이상의 대학을, 뭐 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대 상위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대까지 갈 수 있었다. 뭐 아니 서강대 근처까지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모양새만 보세요. 대략적으로 모양이 종 모양에서 이과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어요. 고점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원 분포를 보게 되면 비슷해 보이는데, 요 갭을 보시고요. 올해 거랑 비교를 하면 확연히 달라요. 이과생이 이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이 두텁게 존재한다. 확실히. 그래서 문과 쪽이 약간 내려앉았고, 이과 쪽이 축척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으니까 개괄적인 모양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과 중상위 그룹이 두텁다라는 거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국에 이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문과로 되돌아갈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침공을 할지, 요거에 따라서 아마도 모의 지원의 흐름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작년까지의 결과를 대학마다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여기 또 요만큼의 변수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산해 가지고 여기를 지원할까 말까를 하기는 어렵다. 그냥 전체 구도가 이렇더라. 과목별로 보게 되면 이제 국어를 보시면 만점자와 1컷, 2컷 그냥 표가 작아서 여기까지만 표현을 했는데, 작년에 표점이 최고점 149점에서 1등급 컷 131점, 2컷 124점, 요게 각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그래프 만드듯이. 근데 요게 1등급 범위에 있었던 요 계급이 물론 인원은 다릅니다만 계급의 개수가 만점부터 3등급까지의 계급 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1등급에서 벌어졌던 이 굉장히 큰 변별이 이제는 1과 3등급의 변별이 됐으니까 변별이 국어가 뚝 떨어졌다. 구도를 보시면 여기 어느 특정 구간에 보시면 특정 구간의 인원이 800, 뭐 1400 이런데 여기는 보시면 753, 244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1700, 1900이니까 엄청나게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는 1컷, 2컷의 인원은 보시면 1컷의 인원만 하더라도 3천여 명에서 누적을 보십시오. 17,000, 19,000 약간 더 늘어났어요. 1등급 커트라인 때만 하더라도 2등급 커트라인은 5만, 5만 1천 아주 소폭 늘어났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적은 계단 수에 한 계단에 많은 인원이 몰려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어 가지고는 계급을 세분화하기가 어려워서 작년만큼은 변별이 뚝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역시나 올해는 수학 그리고 탐구가 더 중요해진 해가 된다라는 거고 유의할 거는 성적대에 따라 달라요. 1등급을 보시면 100분위는 100부터 96이니까 4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 표점이 8점 정도. 근데 이게 작년에는 149에서 131이니까 무려 18점. 18점의 차이를 8점으로 줄여놨으니까 1등급 안에서도 그렇다. 근데 2등급부터는 역전돼요.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 점수.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 점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 반영대학 하는 중상위 중위대학은 국어는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돼요. 즉 3등급이 2등급이 지원하는 애들하고 경쟁을 해도 다른 과목에서 조금만 높으면 금방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다만 100분위 반영대학이다. 그러면 엄청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건동홍 요 라인까지는 표점 반영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숭실대도 표점인데 그 사이에 국민대나 숙명여대가 100분위를 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표준 점수로 바뀌었어요.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국민대 같은 경우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점수의 변화도 있고 아마 약간의 변수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급변했을 경우에 점수가 정말로 타이트해지거나 아니면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기관별 배치 점수보다는 국민대를 지원할 때는 모의 지원을 좀 봐라. 모의 지원을 좀 참고해라.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강에 변화가 있으면 기관별 배치 점수를 확인하시되 모의 지원을 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라라는 거. 요거는 그냥 역시나 각 구간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언매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과가 많더라라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수학 표점 최고와 최저 사이의 점수 차이는 작년이나 올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점이 벌어졌어요. 수학은 1등급 내에서의 변별력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최고점은 낮아졌지만 변별력은 더 뚜렷하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특정 계급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만점을 제외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것도 동점자가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긴 하나 이과끼리의 최상위 그룹에서 1등급이 많으니까 싸움이다라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는 구간이 좀 멀기는 하지만 동점자들이 이렇게 대거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약간 좁아졌고요. 그리고 3등급도 약간 좁아졌어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구도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뭐 그냥 요것도 확인해 보시면 미적분 그러니까 확통이 이제 문과인데 문과가 각 계급별로는 아주 소수 힘들겠죠. 근데 다만 이제 2등급, 3등급 때부터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참고할 자료는 아니고 그냥 구도가 이렇다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등급은 조금 많아졌어요. 근데 2등급, 3등급 혹은 4등급까지의 각각의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등급만 조금 많아졌고 2, 3등급은 좀 감소했다. 그렇게 했을 때 2, 3, 4등급은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감소했으니까 영어는 역시나 등급이 조금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유리함이 있는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재작년하고 잠깐 비교하시면 올해는 큰 영향이 안 받는데 재작년에 영어가 1등급 때가 워낙 많았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더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만 보겠습니다. 2등급 맞고 합격한 애들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는 요 정도. 그래서 올해도 연대는 문과든 이과든 간에 2등급을 맞고도 지원을 하거나 합격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거에 이제 대학별로 점수의 차이를 놓게 되는데 영어까지 깊이 있게 신경을 쓸 일은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서연고를 비교할 때는 연대가 2, 3등급이 확실히 불리하구나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서성안으로 갔을 때 서강대는 영어 반영 점수가 상대적으로 적구나, 성대나 한대로 가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영어 2, 3등급 때.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심지어 3등급은 거의 오지 말라,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는데 대학별로 보게 되면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수형 점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아니, 국수탐은 점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요 대학은 되고 요 대학은 안 된다? 영어 등급이 혹시라도 편차가 큰지 작은지 정도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강의 변화가 있으면 작년 입결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강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경희대, 아주대, 숙명여대 요 세 개 대학이 등급 간 점수를 달리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소하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1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경희대는 컸는데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경희대는 보통은 영어 2등급 대가 많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1등급도 물론 있지만. 근데 3등급 대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대학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간극이 좁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유리하겠다. 3등급이면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올해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3등급 때도 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는 반영 비율 자체가 바뀌었다. 숙명여대도 급간을 줄여놨다. 2등급하고의 점수 차이가 컸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영어의 실질 반영 비율이 증가한 대학은 아주 소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근데 영어의 실질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경희대를 이제 요강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과학 반영 비율이 혹은 사탐도 그래요. 작년 대비 5%가 증가했어요. 왜 그러냐? 한국사를 5%를 반영했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점수가 의미 없어. 3등급까지 다 만점인걸. 그 의미 없는 점수를 가지고 사과탐에다가 5%를 가중했으니까 사과탐 성적에 따라서 확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작년 점수대하고 올해 점수대가 왜 달라지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요강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강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라. 주말 전으로. 자, 앞서 살핀 전체 성적 분포는 수학 선택 때문이에요. 확통 그리고 미적.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미적을 선택한 이과생들이 전체 점수 구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건데, 여기에 예전에는 사탐 따로 과탐 따로 했어요. 이과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불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과가 넘어가면 유리해져요. 근데 올해 이제 장애물이 생겼어요. 자, 가장 큰 변화는 사탐이에요. 사탐. 사탐의 최고점. 요게 이제 각 100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의 분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근래 10년, 아무리 옛날 자료를 뒤져봐도 사탐의 표준 점수가 70점이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웬일로 이렇게 70점대 표점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변별이 뚜렷해졌죠. 그러면 과탐이 70점대인 거 하고
두lum술하게 묶어버리면 얘들은 70점대가 나오고 얘들은 60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70, 70으로 비슷했었으니까 변별로는 비슷하겠는데? 그럼 점수를 비슷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은 중상위 대학에서는 서울대밖에 없어요. 상위 대학에서는 요 표점을 그대로 반영해요. 요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연고대 이하의 대부분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홍대냐 건대 경희대냐 변표냐 표준 점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과탐에서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75점을 그대로 반영할 거냐 아니면 100분이 100으로 놓고 동일하게 볼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과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96, 100분이 1컷 89, 100분이 2컷인데 밑에도 있습니다. 근데 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중상위 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위 기반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그냥 100분위를 반영하면 100분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대학의 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100분위 기반으로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변별이 뚜렷한 대학, 어려운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를 높게 쳐주려고 해요. 쉬운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를 낮게 쳐주려고. 그래서 통상 과탐의 변표가 높고 사탐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다르다. 사탐이 표준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탐의 변표도 높은데 최상위는 75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은 72, 4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만점 맞은 애들은 71.5, 70으로 이과가 유리해요. 근데 99, 100분위부터는 99, 100분위도 만점이거든요. 대부분 그럼 여기 69.6인데 69.8, 68.8. 자, 그 다음 98, 100분위 67.8인데 67.9.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이과가 바뀌는데 요런 게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대학은 문과의 점수가 이과의 점수로 볼 때 1등급 커트라인 내외에 있는 학생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게 되면 표준 점수에 유리함이 안 생긴다. 작년에는 이게 컸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과가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돼요. 만점대 작년에는 1등급, 2등급 때 대부분의 학생이 과탐이 사탐보다 점수가 좋았어요. 경희대, 건대 혹은 시립대, 경희대, 건대 이상의 대학들은 이과가 문과를 심공할 때 수학으로 크게 따라잡은 다음에 탐구에서 또 따라잡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여기 보시면 98, 100분위에서 70, 100분이니까 1등급 대, 2등급 대, 3등급 대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권 대학 근처까지는 사탐이 약간 더 유리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다. 흔히 이야기하는 변표 기반의 점수 반영을 할 때 올해는 요 부분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근데 보시면 아주 소소한 차이예요. 93에서 잠깐 볼까요? 64.9인데 64.8. 그러니까 0.1 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과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문제 될 거 없다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상위권 대학에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문과 침공되는 비율이 60%가 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작년의 경우 매우 낮았거든요. 근데 성대는 왜 그러냐면 이 변표를 뒤집어 놨어요. 문과로 넘어오게 되면 이과가 무조건 손해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바꿨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문과가 아주 미세하게 이득을 보게 만들어 놨는데 성대가 올해는 완전히 급반전. 이과가 엄청 크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대가 작년에는
경영이든 인문이든 문과 침공이 덜 됐는데 올해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대 점수에 특히 문과 대학은 예를 들어서 한 중대 정도의 이과를 갈 학생이 성대 문과를 간다?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성대가 상위권 대학에서 크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이화여대도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는 게 좀 힘들어요. 작년 올해 모두 다. 근데 성대는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일단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사과탐은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갈 때 어차피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비슷하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이과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대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똑같거나 아니면 문과가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놨다. 이제 전체 구도로 이제 배치표를 기반으로 해서 원서 라인을 확인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배치표는 이렇게 만들어요. 합산 점수를 가지고 대충 문과생 인원, 모집 인원 놓고 봐가지고 표준 점수나 100분위 기반으로 봤을 때 상위 몇 %냐를 따져보는데, 대략 라인을 그어버리면 올해 기준 경건동홍의 이과 성적대가 한 여기 380 근처, 혹은 하위 학과가 370 중후반, 여기가 경건동홍의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배치 라인상 요걸 가지고 만약에 요 대학들의 상위 학과면 이 380점대가 되거든요. 여기 있을 때 이 서성안의 하위 학과를 침공할 거냐, 하위 학과밖에 안 돼. 상위 학과를 침공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하위 학과니까 문과의 건동홍에 괜찮은 학과를 갈 거냐, 요런 정도.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는 이 급간이 엄청 컸어요. 야, 건동홍 가면 막 고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어느 정도 보정이 된 배치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주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이과 어느 대학의 하위 학과를 갈 거야, 아니면 문과로 가서 상위 학과를 갈 거야, 요 정도의 변화는 생겼다 아직도. 근데 요게 이제 이 등위는 기간별로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요. 메가스터디를 봤더니, 메가스터디에 넣어봤더니 된대요. 큰일 나요. 그래서 특정 대학군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3등급, 평균 3등급 밑으로 4등급 대, 심지어 4.5등급 아니면 5등급 대의 수능 성적 학생, 아쉽겠지만 그렇게 받아든 학생은 일반적인 기관 배치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살피실 때 모의 지원의 흐름까지도 살피셔야 되고, 근데 그걸 살핀다 하더라도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3, 4, 5등급은 그야말로 질르면 엄청나게 불합격한다고 했는데 합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타이트한다거나,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요. 근데 1, 2, 3등급 되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 각 기관별로. 그 다음에 최상위 전국 1000등 이내,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빅5 의대를 간다, 요거는 개괄적으로는 괜찮지만 성적대가 서울대 의대를 떨어질까 붙을까, 요 성적대에 있는 학생은 예측 가능성이 어디를 살펴봐도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고, 근데 대신에 연고대 이과, 문과 이런 거는 웬만한 점수하고 종합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눈이 보여질 거다. 인서울 밑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서울 라인을 여기다 잡는단 말이에요. 대략 한 330점대 혹은 100분이 200점 근처예요. 근데 요 인서울 라인에서 우리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느냐인데, 인서울 라인 안에서 서경대, 한성대를 바라보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죠. 그렇다면 이제 가천대, 가톨릭대 등등 보다가 경기대 보다가 수원대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보다가 여기에서도 통합권을 따져서 못 내려갈 것 같다, 더 이상. 그래서 이른바 용인대, 강남대, 안양대가 매우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든
통화권에 있겠다라고 하면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신안대, 대신대 이런 쪽으로 거슬러 가야 돼서 이것도 통화권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통화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자녀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잘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서 대각선을 가로질러 가지고 의정부를 가기란 쉬운 일인지. 다만 그럴 때 이제 대비되는 대학들이 천안권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단대 천안, 상명대 천안, 순천향 여기를 이제 주로 볼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이제 그 서울권에 혹은 수도권 대학에서 그 하위 대학들하고 안 될 때 강남대 붙을 성적이면 그 천안권에 있는 그 대학 근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남서울, 호서, 백석 이런 대학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점수대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그 점수대까지 보려고 할 때 그 상간에 이제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해서 세종시까지 통학은 불가능하거든요. 천안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따져보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간다.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을 한다. 결국은 우리는 보통의 경우 취업을 염두에 두고 갈 텐데 자, 그 취업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물론 제 조카나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립대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다. 강원대 약간 아래, 제주는 좀 멀죠.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 근교에 있는 충남, 충북, 강원 얘네들이 간화군에 주로 있어요. 유불리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요 대학들을 보시면 수도권에서 찾다 봤을 때 대학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충남, 충북, 강원에 가면 조금 느슨해져요. 단 이게 뭐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취업 시절이 돼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경우에는 지역 할당 전형이 있어요. 지역 할당 인재. 그러니까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때도 지역 인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지역 할당 인재 대략 한 30% 중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약간 좀 애매한 대학을 갈 것과 충남북, 강원, 국립대를 갈 것, 요 비교를 좀 잘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작년에 정시 원서를 안 써본 학생들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거. 법칙이 아닌데 법칙인 양. 야, 간화군 중심으로 해야 돼. 간화군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상위권 대학들. 다군의 모집인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일단 정시 인원이 작년도 대략 40%, 올해도 대략 40%인데 대학별로 조금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는 보시면 작년 대비했을 때 늘어났죠. 이과도 작년 대비했을 때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가나는 둘 다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올해예요. 근데 다군이 오히려 줄었어요. 어찌됐건 중앙대 혹은 건대에 다군에 있는 학과를 먼저 합격시켜 놓고 가나를 쓴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상위권 대학을 할게요. 상위권 대학은 가나군에 확실한 것들을 일단은 먼저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 다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으로 취하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과의 경우에는 최상위 그룹에 가까울 때 이스트 계열,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스트 계열을 주목해 보시고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학종형 수능 전형이 있어요. 다른 이스트에. 그래서 학생부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학생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대 지원자들 잠깐만 확인하시면 서울대 교차 지원은 이과생이 미적분, 과탐만 응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를 응시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95%가 이과생이 침범을 했어요. 서울대도 문과 자유전공에 자전에 이과생이 95%를 차지했었다라는 건데, 이런 것처럼 침공을 할 수가 있다. 유의하셔야 되는데, 올해 바뀌는 게 뭐냐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졸업생도 가능하죠. 직윤, 소수. 그 다음에 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직윤과 일반이 있는데, 이거 배치표 가지고 확인하면 다른 기관은 대체로 수능 점수 기반으로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점대 수능 가지고 401점이 커트라이니까 402점이 커트라이니까 이런 건데, 진학사는 보니까 2단계 성적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단계 성적은 예측이 힘든 게 뭐냐면, 서울대 지원자만 짧게 말하고 할게요. 2배수 라인, 즉 최고점과 2배수 최하점의 점수가 크면 혹은 작으면에 따라서 학생부 반영 비율에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락가락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지원자의 경우에 일단 학종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성취도와 세특 내용을 보고 AA를 받을 수 있는지 BB를 받는지 해봤자 AA와 BB의 점수 차이는 적어요. 근데 이게 표본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서울대에 진학사 봤더니 이 표본이 적어서 합격 가능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확실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중상위,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한 가천대, 가톨릭대, 군까지, 명지대, 외대, 글로벌까지 했을 때 주요 대학으로 보게 되면 가나다가 동등해요. 자, 다군은 이때 설정해도 무방해요. 자, 나는 다군에 안착한 다음에 갈게 라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의치, 한약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가나군에 밀집되어 있다. 가나군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 계략적으로 일단 보시고, 그래서 상위권은 가나 위주로, 그 다음에 중상위, 중위권으로 내려오면 갈수록 가나다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그리고 요강을 살피라고 했을 때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차피 이과생은 관계없는데 문과생 유의할게. 중대경영 작년에 이과생들 난리 났었어요. 문과뿐만 아니라 이과도 여기들 지원하니까 수학 반영비가 이 45%대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문과생들, 지금 문과생들은 경영, 빅데이터 이렇게 학과 이름이 설정되어서 있는 상경 계열에 있는 학과는 한 번쯤 더 유의해서 보자. 이과생이 그냥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문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중문학과를 갈 이과생들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철학과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원율이 떨어진다. 근데 상경 계열은 지원율이 높다. 수학의 이점을 가지고. 그래서 요강을 가지고 확인하시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요강 같은 걸 보셔도 돼요. 근데 다음 주는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결과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충원 같은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게, 구도를 잘 봐야 돼요. 이과 상위와 문과 상위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과 상위, 가군, 나군, 다군 작년에. 보시면 서울대는 충원 합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서울대 의대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나군에 쓰고 가군에 썼으면 연대부터 여기를 썼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 쓴 애들이 왜 이런 데까지 쓰느냐, 밑으로 쓸 수 있느냐, 과탐2기 때문에. 과탐2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쓸 수도 있어요. 연대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는 합격하고 연대를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 어찌됐건 연대 요 9명은 보시면 서울대 밑으로는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 당국대니까 당연히 요 9명은 서울대를 가는 애들이겠죠. 요게 이제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연대부터 상위 의대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유리할 게 예시입니다. 서울대는 과탐2를 봐야 돼. 그런데 여기에는 과탐2가 필수 있는 대학이 있다? 과탐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다? 이러면 서울대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라면 상대적으로 충원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영 비율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인하대 12명 모집에 134명. 왜?
상위대학은 여기다 했으니까 인하대 같은 데다 다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경희대도 이쪽으로 다 뺏기겠죠. 그래서 경희대도 40 최종 모집 인원에 대해서 109명이 충원이 되고 인하대 12명 모집에 134명이니까 충원율이 1000%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아까 봤죠. 가나 중심의 구도예요. 다는 상대적으로 그 군 내에서 하위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충원. 여기서 최추합돼가지고 장학금 받았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라. 그러면 문과의 경우에 경영만 고집한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부터 중앙대 정도까지 경영을 쓴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경영의 경우에는 충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죠. 경희대, 한의대 같은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과생이 여기 들어왔다가 다른 학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문과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과생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도를 짜면 결국에는 서울대, 연고대 정도에서 빠져나갈 테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의 경우에는 가군의 연고대를 쓰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물론 반드시 경영은 아닙니다만 나군에서 서울대가 안 됐을 때 서강, 성균관대를 썼다가 합격자들은 이탈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얘들이 왜 충원 합격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대는 173명에 1677명을 더 뽑았으니까 중앙대의 경우에는 나군으로도 뺏기고 가군으로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다. 그러니까 중앙대는 계속해서 추합. 다른 대학이 어떻게든 결정이 나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원서대가 엄청나다, 수입이. 근데 나쁜 점은 우리만 최종 모집 인원을 가장 늦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 계속 가야 돼. 전화기 돌리고 막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요 구도는 상위 그룹에서는 다군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중상위, 중위는 가나다가 골고루 퍼져 있어서 이런 모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각종 배치표들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성적이 이제 작년 학생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나올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성과 종로는 이 기반을 이용하고 있어요. 각각 이제 모형을 보는 건데 작년에 요 성적대의 학생이 과탐을 못 본. 그러면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뭐 물리부터 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떠요. 근데 여기 보면 도전 위험이 있는데 뭐 기관별로 이제 표현은 다르긴 한데 모자라니까인데 근데 요걸 봐야 돼요. 이 기관에서 배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이 기관에서 나름대로 표본을 가지고 등위를 매겨보고 그 다음에 상위부터 누적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고3의 경우 재수생은 적지만 수시로 몇 %나 이탈했을까를 가지고 등위 계산을 해야 돼요. 알고리즘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10명 중 8등 성적으로 놓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를 보게 되면 충원 합격과 최추합이 있으면 그 최추합 끝 라인 정도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컷 내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기관의 표들은 이렇다. 근데 작년의 경우에 봤더니 건대의 이과가 대체로 모자란대요. 그러면 이 정보만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것만 믿고서 계속 움직이느냐? 아니다. 교차 검증을 해라. 또 다른 데는 어떨까? 이건 이제 대성건데 대성건을 가지고 봤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플러스예요. 지금 보시면 건대는 하위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하위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물리가 이제 중하위 학과니까 모자라는데 대성의 경우에는 화공, 생공 점수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혼란스럽죠. 어디를 믿느냐? 그러면 이제 약간 신뢰감 있는 학원을 선택하겠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서울교육청 올해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얘들이 환산 점수. 서울교육청이 좋은 게 예전에는
이 종이 배치표에 쓸 법한 점수대,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해 줬는데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제 최근 3년 기간 동안 발표를 하면서 요걸 기반으로 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되겠고, 봤더니 건대가 안정화돼요. 그러면 종로 거만 보고 있었던 애들은 학교를 낮춰서 국민숭실 이나 아주를 써야 되겠죠. 합격을 시키려면. 근데 서울교육청이나 대선 걸 본 애들은 거기를 막 지르겠죠. 근데 종로께 맞으면 얘들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검증은 이제 본인이 믿는 방향으로 어디를 믿을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뭐예요? 경험이라든가 예년의 분위기를 봐가지고 어떤 걸 좀 믿어서 쓰자라는 것을 조언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점집에 가지 마시고 북쪽으로 가야 된다, 사대문 안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건대가 애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대 합격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문과를 한번 보자. 작년에 봤더니 서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종로 배치표를 봤더니 건대의 하위 학과가 어렵다고 하는데, 서강대 점수가 다 남아요. 대성은 어떨까? 남네요. 서울교육청은 안정이라고 나와요. 점수가 다 남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2승 1패 두 곳은 된다 그러고 한 곳은 안 된다 그러는데 문과로 다 되네? 건대보다 서강대가 훨씬 낫잖아. 어차피 나는 반수할 건데 라고 해버리면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라는 거고, 근데 작년에는 이 교차 지원을 얘들이 반영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반영하려고 좀 늦게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한 주말 전으로 서울교육청과 한번 보셔라.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기. 이게 좋은 점은, 보통은 이제 단순하게 보는 경우는 이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인데, 보니까 실제로 이 분석기를 활용하는 법 해가지고 유료 강의도 만들더라고요.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거 절대로.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분석기가 있으면 녹색, 그냥 단순하게 녹색과 빨간색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볼 텐데, 이제 그거예요. 이 정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 점수로 영어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볼 건데,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판 그리고 올해판 해놓고 내가 국어 점수가 129점이다 했을 때 100분위가 95이면 올해 이제 만약에 이제 내 점수가 이렇다면 이걸 가지고 작년 점수를 쫓아가요. 100분위를 표점 쫓아가면 안 되겠죠. 100분위를 쫓아가요. 근데 95에 올해 인원과 작년 인원이 비슷하면 그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작년판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작년이었다면 어땠지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노트북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안 쓰던 거.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이었다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해 넘어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그냥 예측에 불과한 거예요. 이럴 때 요걸 보셔라.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보실게요. 자, 여기 누백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거기 박스가 그어져 있죠? 네. 누백을 보시면 건대 방식으로 했을 때, 경희대 방식으로 했을 때, 국민대 방식으로 했을 때 등인데,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 영어 급간이 굉장히 짜.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 모의 지원 넣어봤자, 진학사에 넣어봤자 추천되는 대학 가지고 내가 유불리를 몰라요. 얘는 가장 좋은 점이 유불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 누백을. 그건 내 점수 가지고, 이 반영 점수 가지고 건대 방식으로는 상위 6.19%인데 경희대 방식으로는 6.78%. 대학의 차이와 대학과 학과를 조합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대학이 건대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점수인데 국민대를 지원하면 9.8등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를 왜 써? 그러니까 대학이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니까 누백을 가지고 보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GS에 좋은 거는 이제 이과 기준으로 상위 누적을 확인할 수 있고 인문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아마 성적 입력하는 곳을 보게 되면. 했더니 이과 기준으로는 퍼센테이지가 4%인데 문과 기준으로는 상위 0.4%? 오라! 문과 침공해! 갔더니 이제 건국대 쭉 갔다가 두 개 다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표가 이상한데 서강대 하단에 보시면 경영 봤더니 상위 0.9%가 나와요. 이과 방식으로 했더니 상위 6%대가 나오는데 문과 방식으로 했더니 상위 1% 안쪽으로 나와요. 천지 차이가 돼버리죠. 근데 다만 이거는 문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일단 누백을 가지고 내 성적, 이 누백이 맞냐 안 맞냐는 아무도 몰라요. 평가원은 알 테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따져봐라. 가성비를 따져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정 예상 소신 점수라는 걸 가지고 빨강, 노랑, 빨강, 뭐 초록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로 가시나. 여기. 과거 합격선을 보세요. 이 과거 합격선은 뭘 의미하냐면 꼴찌에 해당하는 걸 추정한 거예요. 전공 등을 이용해서 작년에 꼴찌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인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수대를 보게 되면 1000점 그러면 999.9, 999.8 촘촘하게 올 것 같은데 꼴찌는 뚝 끊어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진학사 같은 걸 보면 점으로 막 되어 있는 그 있죠, 표. 그 표를 봐가지고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꼴찌가 갑자기 점수가 뚝 떨어지는 애는 없어요. 근데 성글게 있으면 꼴찌 점수는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다만 이거는 참고를 해도 된다. 그랬을 때 작년 것만 보지 말라. 재작년하고 최근 5개년의 추이를 보는 건데 흐름을 보세요. 누적비는 통합 수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여기 숫자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흐름을 보시라. 흐름을. 첫 번째, 작년 합격선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르니까. 나머지는 통합 수능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작년 합격선하고 올해의 나의 누백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내가 상위 1.8%인데 작년에 2.2%라고? 그 2.2%는 꼴찌다. 근데 흐름을 보니까 한 5, 6년 봤더니 드나드는데 드나드는 게 정말로 주기적인 파형을 그렸다라고 하면 작년에 따라서 올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년에 커트라인이 1.9%로 예상이 되었는데 3.2%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펑크가 심하게 난 거죠. 그럼 올해는 대충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펑크를 보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다고? 알았어, 지원해야지. 그럼 2%, 3%대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걔들은 전부 다 떨어진다.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된다. 자, 진학사 이야기. 올해는 UI가 약간 좋아졌더라고요. 보기에는. 근데 어찌됐건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진학사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첫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시면 돈 안 내고 결제하면 그냥 모의 지원 대충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내고 비싼 거 결제하게 되면 상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그랬을 때 요게 진학사가 예측하는 기본 베이스. 좀 이따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첫눈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는 뭐가 뭐냐면 가장 쉬운 거는 이 칸수죠. 근데 지금 통상 6칸 혹은 7칸 7칸 정도가 나왔다. 근데 7칸이 원서 쓰기 직전까지도 7칸이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제가 그 정도의 표본 가지고 하진 않지만 합격률은 매우 높으니까 7칸이면 안심해도 된다. 6칸도 심리적으로는 안심해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지난주까지 봤는데 7칸이야. 다음 주에 봤더니 6칸 됐네요. 이건 문제 없다. 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믿냐 안 믿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6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런 게 이제 1승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 여기에 최종 예상 컷 그리고 최초 예상 컷 있잖아요. 그쵸? 추가 합격 예상 컷하고 최초 합격 예상 컷, 요 점수에 이제 변동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7칸이라고 한다면 그때 합격률 매우 높게 나오는 거. 그래서 3칸, 4칸도 이 합격률이 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점수가 최초 예상 컷과 최종 예상 컷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보시는데, 주목할 거는 좀 등수를 좀 보셔라. 등수. 점수도 점수지만 점수가 만약에 안정하다고 한다면 등수의 변화를 한번 보셔라. 자, 어떻게 보느냐 이제 확인할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도수들이에요. 쭉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만큼이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하고 지원을 안 해요, 실제로. 그리고 얘만 지원했다고 치면 얘가 이제 펑크예요. 대펑크. 그러니까 얘가 지원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얘까지 만약에 들어갔다. 여기서 한두 명 빠지고, 그러면 얘는 엄청나게 펑크 만들어지겠는데, 펑크 예측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 이거 그야말로 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를 분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예, 그런 분을 찾아가서 보셔도 관계는 없겠고. 예. 근데 어찌됐건 컷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핵펑크니 뭐 이런 것들이 불리워진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내 점수를 입력하면 나의 등위가 나와요. 최초냐 추가냐 뭐 해가지고 등위가 나와요. 그럼 이걸 다 열람해 볼 수 있죠? 열람을 해볼 수가 있어요. 쭈르륵. 그 다음에 상세 정보 같은 거를 클릭해 보면 요 성적을 가진 아이의 성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확인해봤자 뭐 할까? 야,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사람은 그냥 칸수만 보면 돼. 근데 뭔가 이 4칸과 5칸 사이에 이 오묘한 부분을 뚫어내고 싶다 하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봐가지고 뭘 알까인데, 알려면 어떻게 봐야지 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근거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년의 입시 결과와 추가 합격자 수 다양한 정보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합격 결과를 보고서 몇 등까지 작년에는 됐었대. 인원 대비 추가 합격 인원 고려해가지고 살필 수가 있을 거고,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예요, 요거. 처음에 하겠다. 진학사는 어떻게 나의 합부를 예측했는가예요. 지금은 뭐냐? 요강에 나와 있는 인원. 근데 얘가 2월 인원으로 무려 13명을 가지고 추정한 거죠. 근데 이거 언제 나옵니까? 27일부터 나와요. 지금 추정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2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원하는 애들이 허수를 막 제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저는 허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해가지고 나름대로 실제 지원할 것 같이 보이는 학생이 104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명 대비 104명 해서 예상 경쟁률을 뽑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경쟁률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럼 이 경쟁률의 변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년치의 흐름을 봐야만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경쟁률을 보고 봤더니 7, 6, 7, 5 5.15 했다. 근데 5.8이 요 사이값 뭐 그나마 괜찮네. 나름대로 자기가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근데 어찌됐건 얘는 104명 중에 22명 안에 들 거냐 최초, 아닐 거냐, 이걸 가지고 얘가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그었을 때 인원이 20명이 되면 편차 생기겠죠. 그쵸? 충원율 고려해가지고 편차 생기겠죠. 만약에 25명이 되면 밑에 있는 후순위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동이 되면, 요게 변동이 되면 이제 27일부터 바뀔 건데, 27일부터 바뀐 거를 감안하게 되면 이제 칸수가 달라질 것이다. 근데 통상 내가 선택해 놓은 내 저장소에 있는 대학은 칸수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
내려가는 것처럼, 특히 6칸, 5칸이 한 칸씩 내려갈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드나듭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넣은 것과 실제 지원이라고 넣은 거하고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거해 줘야 되는 거지. 실제 1지망, 2지망, 3지망에 하나씩 저장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개를 담느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감 변동 같은 것도 진학사에서 주고 있으니까 달력의 형태와 변동 그래프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예상 인원과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거다라는 거고, 드나들어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메뉴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차피 이제 개수가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얘들이 허수라는 걸 진학사에서 체크해서 제거를 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일부예요. 30등, 31, 32, 33, 34예요. 자, 추가 합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보니까 66666 최초합의 끝자락들인 거예요. 이들을 봤는데 이제 이른바 표본 분석이라는 걸 해볼까 해가지고 엑셀 펼쳐놓고 막 복잡한 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소수지만, 아니면 이제 대충 보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보는 사람은 칸수만 확인한다. 칸수의 변동이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 사람은 불안한 학생인 거죠. 7칸인데 표본 계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4칸, 3칸인데 여기를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해볼 수 있어요. 해보는데 기본 베이스를 진학사가 재작년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의 가나 다군의 각각의 등위에 따라서 어디를 썼는지, 합격한다면 최초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이탈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학사의 로직으로 추가 합격은 이런 애들이 빠져나가면 추가 합격 인원이 되겠죠. 드나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를 보면 얘가 진짜 얘인가를 가지고 상세 정보를 가지고 열람하면 국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이 나와요. 그럼 얘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요것만 보면 어제 봤던 걔가 얘인지를 모르는데 요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성적표는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이른바 표본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누군지를 확인해라. 내 앞등위의 학생이 누군지를 확인해라. 근데 모집 인원이 한 100명 넘는데 이거 하려면 힘들 거예요. 한 10명이라면 모를까? 근데 확인을 한다. 그래서 지문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시면 다른 곳으로 이탈한 인원이 있어요. 새로 유입된 인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칸수가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7칸짜리를 버리고 6칸으로 보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5칸에서 6칸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죠. 유입되는 거예요, 이게 인원. 그러면 인원 변동이 있냐 없냐. 그럼 이런 게 가장 많은 거는 변표 발표됐을 때, 그 다음에 모집 인원 확정되었을 때, 이게 변하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변동 없는 인원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표본을 가지고 얘는 새로운 애야, 얘는 원래 있던 애야 등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 정렬을 해서 내 앞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여기를 쓸 것이냐, 그 다음 아닐 것이냐를 이걸 보고 나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아까 여기 106명이라고 했는데 이 106명이 진학사를 이용하지 않는 소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최상위를 빼고는 진학사를 대부분 이용하는데 진학사의 이용률이 70%냐 80%냐 50%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 중위 그룹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끝 라인과 지방권으로 가면 진학사 인원조차도 줄어요. 그래서 인원 변동이 있냐 없냐를 잘 보시고 요게 적당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가야 돼. 특히 수도권 요 라인에 있는 대학은 고대 세종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매우 적으니까 진학사를 해석할 때도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상 외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이제 마감 시간 확인하셔라. 4시 지원 하나,
셋이 지원하나? 다를 수는 없겠죠. 토요일이 마감, 연말, 그 다음 대부분은 1월 2일인데 저는 그냥 요약한 거예요. 대학별 마감 일시 뭐 진학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도 뜨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마감 시간 요거 잘 보시고 미리미리 충전해놓고 결제만 할 것인지를 잘 확인하게끔 하는 게 좋겠고요. 두어 차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마감 시간이 있으면 경쟁률 발표는 한 2시, 늦게까지 발표해 준다기 3시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쟁률과 최종 마감 시간 사이에 뭔가 변동이 생기겠죠. 유의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책자에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이건데 원서를 쓰기 위해서 확인한 거예요. 연대인데 연대 예를 드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이런 거죠.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애가 생활 디자인을 볼 리는 없죠. 성적대가 경제학과인데 생활 디자인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의 하위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 애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박스 친 것처럼 생활 디자인 아동가족을 놓고 고민할 수가 있어요. 자, 고민을 한다고 치자고요. 인원도 비슷해요. 경쟁률, 봤더니 생디가 3일째 계속 높아요. 마지막 날 2시에 발표하는 걸 딱 봤더니 1.9 대 0.57. 자, 어디를 쓸까요? 성적대도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 쓰겠죠. 자,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8.57 대 2.64. 자, 다들 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심리상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식품 영양, 의류 비교하게 되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식영하고 의류 환경 비교하면 얘들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겠죠. 실력 원칙도 그렇고. 봤더니 의류는 계속 높았었던 곳이고 식영하고 실력 원칙은 조금 좁았어요. 그런데 1, 2, 1.67 봤더니 3, 3.6, 3.7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큰 차이가 얘네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낮았고, 그래서 100%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얘네 넷하고 비교하면 1, 2, 1.67, 1.91 얘는 너무 낮아. 너무 낮은 것에 유의해라. 너무 낮은 것에 유의해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는 보통의 자료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안 수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작년 건, 이제 재작년 거니까 이건 없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뭐만 보냐면 이것만 봐요. 2.64, 8.57. 그럼 2.64와 8.57 가지고 했을 때 경쟁률이 높았고 낮았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확인해 볼 건 뭐가 있을까요? GS 분석기를 보는 거예요. 2.64일 때하고 8.57일 때 꼬랑지가 어떻게 될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 자료와 작년 경쟁률과 작년 입결을 확인해라. 작년 경쟁률과 작년 입결을 확인해라. 진학사에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대충만 보여주죠. 대성 종로 매가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뭘로만 확인 가능하다? GS 분석기로. 고속 분석기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근거를 만드세요. 경쟁률이 어떨 때 어떻다라는 경쟁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진 건 요거죠. 8.57. 작년에 경쟁률이 엄청 높았대. 그럼 뭐 작년은, 이건 이제 재작년의 결과고, 그럼 작년은 어떻게? 내려갔죠. 경쟁률이. 당연히 내려갔죠. 커트라인이 움직였겠죠. 그래서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마감 당일 오후 0.67이고 1.8이에요. 똑같죠. 높고 낮고 높고 낮고죠. 비슷한데 작년에 너무 높았어. 그래서 내려간 거죠. 자, 심리전이 이제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서, 근데 이거 확인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서 중에 3개 다 아니면 1개 정도는 마감날 오후에 경쟁률 확인하고 쓸게. 경쟁률 확인해서 뭐 할 건데? 이유도 없이 경쟁률을 확인한대요. 높냐 낮냐 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짓 하지 말라. 그러면 최근 2, 3년의 결과를 가지고 근거를 확보해라 이거예요. 근거 없이 가지 말라. 저는 있느냐? 매년 바뀌어요. 매번 바뀌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조언 정도는 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뭔가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하면 서연고 서성안이 아니라 연고는 가군에, 서울대는 나군에 군별 등이에요. 그 다음에 모집군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자기 근거를 확보합니다. 여기를 써도 될지 안 쓸지. 지원 흐름 같은 거 보시고 교차 지원 유의한다 하더라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배치표 보는 수밖에. 자, 마지막. 반수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르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비에서 캐온 자료입니다. 보면 가천대 2학기, 1학년 2학기 휴학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가능한데 어라 국민대가 시립대가 숙대 숭실대가 1학년 2학기 휴학이 안 돼. 그럼 F학점을 깔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3이죠. 3수로 할 거냐 3반수로 할 거냐 걸어 놓을 거냐 보실 때 자퇴 어떻게 될 거냐 뭐 등등등 볼 수 있죠. 보니까 여기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등록금이 얼마냐. 그쵸? 자, 등록금 정보는 대학 알림에서 그냥 시트로 쭉 확인이 가능해요. 아니면 이제 대학 검색해 봐야 되겠죠. 순간 까먹었네.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등록금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등록금. 혹시라도 그치.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사람. 한국장학재단. 근데 물론 이건 조건이 필요해요. 아주 우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장학 조건이 있죠.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그 다음에 이거를 장학금을 다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제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장학금 포털 정도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장학금 포털 하면 네 글자 우리말로 무슨 뭐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거기서 보시고. 자, 취업률은 대부분은 건강보험 그러니까 뭐 정규직 직원 기준으로 취업률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학 알림에서 시트가 다 나오기도 해요. 한번 대학 알림이로 가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입학처 대학별로 들어가면 휴학, 복수전공이나 전과 요강 같은 데 실려있긴 하거든요. 근데 친절한 대학은 실려있고 아닌 경우 많아요. 휴학 가능합니까? 전과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전과 다 가능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원하는 데 못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물어보거든요. 복수전공 할 거예요? 다전공 할 거예요? 전과 할 거예요? 편입할 거예요? 다 물어보는데 저도 한 100이면 하나 정도 할까 말까? 실제로는. 아무튼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입학처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확인이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거마저도 잘 확인하시고 결국에는 지금부터 원서 쓰기 직전까지는 내가 바라본 요게 맞냐 안 맞냐는 종합해서 판단하시고 내가 쓸 곳에 최종적으로 써도 되는지 도전을 해봐도 되는지 요거를 판단할 근거를 나름대로 분석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제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이 안 되면 뭐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는데 한계는 있을 거고요. 예. 아무튼 네, 다들 합격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통은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개인적인 질문일 테니까 근데 뭐 공통으로 아니면 들어도 될 만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자, 없으시면 인문 중에서도 정시인데 학종이나 생기부 보는 전형이 있을까요? 특성화대학의 특별 전형 외에 일반 전형에는 학생이 알고 있는 대학들 안에서는 없을 거다. 밑에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전문대의 경우에도 논외예요. 논외 3년 내지는 4년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뭐 세무대학 옛날 그 알고 있던 세무대학은 아니지만
뭐 세무대학, 농협대학, 그 다음에 이제 보건대학, 간호학과 이런 학과들 꽤 높다 점수가. 그래서 전문대는 지원 횟수 3회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전문대도 혹시라도 보셔야 된다면 보시고, 이때 전문대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대체로 중하위로 가면 학생부 반영 혹은 아예 학종으로 지원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농어촌, 그 다음에 뭐 고른기회, 기회균등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의 배치 라인보다 점수가 약간 낮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일반보다 조금 낮은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학 그 데이포털 어디가에서 보시면 대략적인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의 입학처하고 확인해서 보시고, 그럴 경우에 입학처가 좀 유효할 거예요. 농어촌이라든가 기회균형 이런 것들은. 또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안내 좀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좀 하겠습니다. 예, 저기 부원장 맡고 있는 이찬용이라고 하고요. 일단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하고는 지금 다 개별 상담 약속을 잡고 있거나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22일부터 28일 사이에 개별 상담을 할 거고, 또 한 학생당 필요하면 3번까지도 계속 상담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한 번에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거 유튜브 저희 채널에 다 올려놨고,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좀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채널 그 주소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